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소위 말해서 무식하면은 용감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혹은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걸 굳이 중국 애들한테 알려주려면 일일지구 부지외호다. 예? 이르쯔고 부지외후, 이런 말이 될 수 있는데, 자, 지금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얘기는요, 무식해서, 견문이 너무 좁고 천박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세심하게 작전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진행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 시간으로 2025년 6월 26일 밤 12시부터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1시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주관해온 전 세계적인 불법 조작,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실행할 것을 지금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연방정부에 전달을 하고, 또 30일에는 미 의회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1시간 넘는 영상물을 상영하면서 소위 중국 공산당과 합의하여 전 세계를 상대로 범죄 행각을 벌여온 한국 인천송대 AWeb, 미국의 USAID,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이 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파괴하고 그 나라를 잠식해 들어가서 친중 국가로 만드는 일을 지나간 30여 년간 해왔다는 이 명백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물적 증거를 확보한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사실을 세상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지금 기자회견에서 알렸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중국 공산당 총정치국 중앙상무위원 중에 하나인 당서열 사위의 왕후닝, 우리나라 발음을 하면 왕호녕이 되는데, 이 자가 전 세계에서 벌어진 중국 해커 집단들이 1대1로 정책에 기반한 친중 정책을 실천하고 또 친중 정권을 전 세계를 상대로 수립함으로 미국이라는 헤게모니의 패권 국가를 무너뜨리고 중국이 바야흐로 떠오르는 나라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자 했던 그런 야심찬 계획하에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더욱더 그와 같은 불법 조작을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존 밀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실에 근무했던 사이버 전략, 사이버 범죄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존 밀스 예비역 육군 대령이 중국의 상무위원 중에 당서열 사위인 왕후닝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습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국 공작원들의 입을 통해서 듣지 않는 이상 여간해서 우리가 와이어테이핑, 도감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엿듣기를 통해서 알기가 대단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존 밀스가 그 배경이 중국 공산당의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인 왕후닝이 거기에 최고 책임자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미국에서
중국 해커 집단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이 파견시킨 공작원들, 이 해킹을 해왔던 이 간첩들을 미국의 수중에 집어넣고 신문 과정에서 그들이 직접 토설하는 실토한 내용들을 통해서 미국이 그와 같은 정보를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왜 그와 같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요, 아마도 우리 애청자들 가운데서는 저처럼 이런 특이한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물론 다른 업종에서 저보다 월등한 경륜과 경험과 지혜를 쌓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이 대중국 관련 또 미국 관련 해서 정보 공작 또 와해, 수집, 침투 공작 뭐 이런 등등을 해봤던 경험은 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덜 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미국의 국제선거감시인단의 입을 통해서 중국의 왕후닝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 이건 거꾸로 말하면요, 시진핑, 호금도, 강택민, 또 온가보, 이런 주영광,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훔쳐다가 해외에 제3자명의 가명, 차명 등등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은닉을 해놨죠. 하다못해 시진핑의 딸인 시밍저, 얘도 아마 미국에 많은 양의 돈을 숨겨놨을 거예요. 또 화웨이의 런정핑의 딸이면서 화웨이의 CF를 했던 멍완조, 이런 여성도 CF지만 당시 체포됐을 때 보면 여권을 8개인가 갖고 있었고, 그런 여인들도 미국, 캐나다 등지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숨겨놨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바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아이들이죠. 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내셔널 프레스 클럽을 통해서 이렇게 범죄 행각들을 지금 전 세계 상대로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 강화도에 와서 북에 선교를 위해서 혹은 자유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트병에 쌀을 담고 성경책을 담고 또 미 US 달러 담고 해서 북쪽으로 띄워 보내려고 하다가 6명이 지금 체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일전에 보면은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이 있는 동네 가서 국정원을 갖다 찍고, 또 오산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가갖고 미군 부대, 비행기들을 찍고, 이런 첩자, 간첩 활동을 한 애들은 그냥 다 풀어주는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세상의 진짜를 알려주기 위해서 쌀을 보내고 돈을 넣어서 보내고 하는 이들의 행위를 범죄시하고 이단시해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 우리의 혈맹인 국가에서 온 미국 사람들을 체포하고 중국인들은 어떠한 간첩 행위를 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을 하더라도 풀어준다. 이게 도대체 미국과 중국에 대한 명백하게 다른 잣대로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요, 한미 동맹 간의 균열이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돼요. 자, 지금 모든 행위가 경찰이 잡았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북한에 쌀과 성경을 보내려고 했던 이런 미국 사람 6명을 체포했다. 이러면서 최근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군사기지를 촬영하거나 온갖 정보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담아서 가는데도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아주 잘못된 처사다라는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던져놓은 떡밥을 우리 이 멍청한 대한민국 정부가 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시간대에 워싱턴에서는 기자회견하고 있어. 근데 한국에 파견된 이분들은 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못 만나봤으니까. 그런데 민간인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 아마 일부러 고기를 잡기 위해서, 월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떡밥을 바늘에 껴서 던져 넣었는데 넣자마자 물은 게 바로 누구다? 이 멍청한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현 정부라는 거죠. 응? 자, 지금 우리의 혈맹이야. 딴 것도 아니고. 혈맹인 미국인들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하는데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적인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왔던 이 나라, 이 민주경찰, 과연 외교적 파장이 불러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인천 강화경찰서, 이 정말 돌지 않는 풍차들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서 미국인 A씨 등 20대에서 50대 6명을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것들입니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들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강화도 하전면 망월돈대 인근 해안에서 쌀과 1달러 지폐 성경이 담긴 페트병 약 1,300여 개를 북한 방향으로 띄우려고 하다가 해안 감시 중에는 군부대에 적발이 됐어요. 여기가 지금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있다,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시면 참 기가 찰 노르시죠. 자, 지금 김여정이라는 계집년이 명령을 내려서 만들어진 법이 있죠. 뭡니까? 김여정 하명법,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죠. 자, 현재는 이와 같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도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금 금지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경찰은 득이양양해서 이들의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온갖 꼴값과 육값을 다 떨었어요. 근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됐죠?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뒤늦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식하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구도에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이 페트병에 쌀을 넣고 돈을 넣고 해서 보낸다는 거를 전혀 감지를 못 잡은 것들이죠. 한마디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일이란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아는 것만큼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국인들, 중국 사람들, 이자들은 한국 내에 있는 군사기지를 촬영하거나 비행장 주한 미군 기지를 찍거나 명확한 처벌도 없이 다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혈맹인 미국 사람들은 딴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쌀을 보내고 돈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 잡아넣어? 이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중국인들은 뭡니까? 관련 처벌 조항이 명백하게 있지 않다, 명확지가 않다, 그래가면서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비무장한 사람들이야, 이 미국인들은. 근데 즉각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을 해. 하하, 이게 말이에요, 바로 이 멍청한 놈들의 판단력이 부재함으로 벌어진 비참한 참극이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나라별로 상이하게 법 적용을 한다. 만약에 중국 아이들을 풀어줬으면 이 사람들도 풀어줘야 되지. 외교적으로 형평성을 갖춰서 해야 되죠. 그런데 중국에겐 관대하고 동맹국 미국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따라서 이건 뭐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자, 지금 대북전단이나 어떤 이런 상징적인 이런 물건들을 보내거나 뿌리는 건요, 한반도 긴장을 유발해왔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한반도 긴장을 유발하기엔 누가 유발을 해요? 아니, 북한에다가 야, 니네 백두혈통 가짜야 다. 거짓말만 북한 역사는 전부 가짜 조작된 역사야. 그걸 알려주는 거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개족보를 갖다 알려주는 거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을 올바로 깨닫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선한 행동이에요. 확성기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또 페트병에다가 쌀을 담고 US 달러를 집어넣고 그러고 성경책을 넣어서 보낸다. 이게 얼마나 갸륵하고 거룩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잡아 구금을 해. 자, 그러면요, 이게 안전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억지로 부릴지 모르지만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생존해 갈 수 있는 여백은 좁아집니다. 응? 자, 지금 정권이 바뀌자마자 확성기를 중단을 해.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회복을 한대. 자, 내가 며칠 전에 평야에서 온 애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 물어봤어. 야, 지금 앞으로 말이야, 대통령도 바뀌고 국정원장도 바뀌고 앞으로 니들하고 좋은 관계 될 텐데 어떻게 앞으로 희망적이지 않냐? 그랬더니 북쪽 애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북쪽에서 온 친구들 얘기가, 야, 갸레 말이지. 이게 갸레, 이거는 뭐 이재명 얘기나. 갸레 말이야, 그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그 완전히 그 인간이 아니더만. 인간 말종도 안 되더만.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인간 말종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겠나? 그 완전히 그 쓰레기보다 못한 놈이던데. 아니, 북한에 사는 얘기야. 아니, 지놈들한테 800만 달러를 보냈어. 현금으로. 그런 거룩한 자금을 갖다가 보내준 사람한테 쓰레기 문다,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표현을 하길래 내가 그랬죠. 야, 어떻게 그런 막 쌍소리를 막 하나? 그랬더니, 야, 우리도 남조선 동무들 하는 거 다 보고 있어. 우리도 다 알 건 안다. 이러면서 말이야. 남쪽 나라 대통령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아주 아래로 아주 우습게 보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대북 전단 살포 그만두면 남북 간의 평화적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긴장 완화가 됩니까? 자, 지금 정은이는요, 우리를 갖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완벽하게 대한민국과는 단절을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땐 뭐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 쪽에다가 평화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시도를 했는데 이거를 대한민국 정부가 막았다, 제지했다, 체포했다, 구금했다. 이건 뭐냐면, 야, 이거 북한 아이들 지금 눈치 보기 바쁘구만. 이런 오해를 지금 살 수밖에 없죠. 거기다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도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뭐 로이터 통신, 팍스 뉴스, 뉴스맥스, 뭐 이포크 타임즈, 이런 주요 매체들에서, 야, 어떻게 대한민국 애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에 대한 구금을 할 수가 있나? 그리고 한국 정부 도대체 대북 정책 기조가 뭐야? 표현의 자유와 외교적인 형평성, 이런 것도 모르는 막대 먹은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란 말이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네. 딴 날도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함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각종 전 세계적인 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소위 말하는 성동격서 작업이 이게, 이걸 하는데 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전혀 없고, 미중 간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이런 국제적인 틀 속에서의 이런 국제 업무, 국제적인 공작 업무, 이런 비밀 업무를 안 해본 아이들이, 이거 으쌰으쌰하고 말이지 어디 가서 시위하고 이러던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정권을 잡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미국인들을 구금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한미 간의 동맹을 깨겠다는 소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어떤 처지에 있을지
불을 보듯 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앞으로 이런 상태로 가면은요, 바로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집니다. 자, 지금 미국의 선박과 관련된 사업이 자그마치 앞으로 1,500조 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그 모든 게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이렇게 만나서 따로 하면서 앞으로 MRO라 그러죠? 선박 수리 보수하는 작업들. 이거 전부 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가져간다는 거야. 내지는 필리핀이 가져가고.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몇 달 후에 이놈의 손가락을 갖다가 투표할 때 찍었던 거 또 손가락 자르겠다는 사람들 나오시면 안 돼. 응?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돈 1,500조 가운데 최소한도 1,000조 원 이상을 우리가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싹 다 날린 거야.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잠수함 건조 사업을 해갖고 한 근 60조에서 80조를 벌 수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날아가고 있어. 일본으로 가고 있어. 미국의 군함 건조 사업 이것도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일본 쪽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고 있어. 중국으로는 안 가겠죠. 자, 지금 본인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중국에서 제조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 입항료를 높게 받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USTR 대표로 있는 그 크리먼가 하는 분이 있죠. 크리미어. 그쪽에서 보고서를 써갖고 올려서 지금 중국에서 제조한 컨테이너선이나 어떤 선박이든지 간에 미국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대략 우리나라 돈 22억 원 정도, 한 150만 불 정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기가 막히게 정책으로 인용이 된 케이스죠. 물론 그때 저는 파나마운을 통과하는 중국산 배 역시 통항료를 더 많이 받으라 그랬어요.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 중국 선원이 타고 있더라도 개 중국 선원이 타고 있으면 더 받으라 그랬어요. 자, 앞으로 미국에서는 주요한 선박의 엔진, 변속기, 발전기 이런 분야를 수입해간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 한국, 일본, 독일입니다. 자, 적어도 한국, 일본, 독일 3개국에서 중국의 선박 관련된 주요 부품, 엔진, 변속기, 발전기 이런 등등을 수출 못하게 미국에서 법으로 틀어 막으면 중국의 조선업, 해양업, 해군까지 모조리 말라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작업이 한국의 이 부정선거를 몰라보는 이런 미개한 인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모든 기회가 일본으로 넘어가. 아니면 싱가포르로 넘어가. 자, 이러고선도 나중에 직업이 위태로워졌다,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보조금 주니까 그 보조금 받아먹고 살 거 아니야. 그러면 보조금도 차등별로 준다며. 그러면 보조금 안 받는 사람은 앞으로 세금 안 내면 되겠죠. 세금을 왜 냅니까? 내가 낸 세금 가지고 엉뚱한 데다 갖다 현금 살포하고 헛짓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세금 낼 필요가 없죠. 하다못해 KBS TV 수신료 이런 것조차도 국민들이 안 낼 거예요. 왜 내요 그거? 헛소리 하고 있는데. 응? 내가 오늘 낮에도 어디 좀 갔다 올 때 라디오를 좀 틀어봤더니 거기 말이야 무슨 사회 보는 녀석하고 등등 나와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몇 번을 강조하면서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뭐하러 저렇게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KBS가 원상태로 돌아간 거야. 아니 그 사회 보는 놈도 보니까 꼴에 그래도 서울대 나갔다고 그러는 놈인데 세상의 이치를 몰라. 왜? 한번 젊었을 때 좌쪽에 전염돼서 그쪽에 세뇌가 됐던 아이들은 절대로 개과천선이 안 된다니까. 나이를 60이 넘건 70이 넘건 80이 넘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느냐,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강화도에서 지금 잡힌 이 미국인들 사례를 보면서요, 앞으로 대한민국에게 전 은행이 올 수도 없다고, 수출입이 불가능하게 되고, 해외에 계시는 자제분들한테 그 뭐 생활비나 학비 송금도 불가능하게 되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그런 경제 제재가 올 것 같다. 조금 있다가 백악관과 미 재무부, 바로 백악관 동편에 재무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왜 높은 담장, 펜스가 지금 설치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면서 아마도 조만간에 대한민국의 이 집중적인 서지컬 스트라이크 같이 이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내는 그런 아마 금융제재가 올 것 같다. 특히 대한민국의 언론사, 방송국 이런 데들 중심으로 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금융치료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될 날이 곧 오겠죠.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브레이크 걸고 뭐 동영상 삭제하고 기사 삭제하고 하는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 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보면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할 수 없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에 만약에 없어지고 나고 여러분들 직장이 폐쇄되고 나서도 할 수 없이 윗사람 지시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대고 변명할지 모르는데 전부 다 똑같이 공도동망한다는 얘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